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UTM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리고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 제가 직접 만든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UTM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 있습니다. UTM 코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일단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에듀윌,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에듀윌을 검색을 했어요. 에듀윌 검색을 해서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그냥 이제 에듀윌.net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뒤에 굉장히 많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 메모장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링크가 이렇게도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내용이 바로 UTM 코드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UTM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UTM 소스가 있고, UTM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UTM 미디엄이 있고, 그 다음에 UTM 캠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UTM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은 내용들을 쭉 분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링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해서 나눠서 별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나눠 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UTM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는 방법과 적어도 UTM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고 이 내용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먼저 GA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공감을 하고 한 상태에서 이 UTM 코드를 생성하는 법을 알아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GA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사이트에 설치하면 방문자의 유입 소스나 그리고 사이트 내 행동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번에 대한 내용이 2, 3, 4, 5, 6번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를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 광고 매체나 혹은 자연 영역을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방문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류를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견적 신청하기를 했는가, 상담 예약하기를 했는가, 장바구니 넣는가, 구매를 했는가, 이런 사용자의 행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나아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A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A 제품과 연관된 B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이벤트, 맞춤 이벤트로 정의를 해서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양질의 트래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많게는 뭐 배너 광고, 검색 광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배너 광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CPC가 낮은 그런 광고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CPC가 낮아서 많은 클릭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많이 유입만 됐다라고 하면 좋은 광고 매체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유입되는 그 비중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목표로 하는 그런 DB 전환 혹은 구매,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트래픽을,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전환을 진행을 하는 그 트래픽이 양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이트와 컨텐츠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상품이라고 예시를 들면은 우리 교육 상품 중에서 우리 그 교육 상품의 상세 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환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구매가 발생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체류하고 얼마나
얼마나 길게 스크롤 다운을 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단순히 이제 상세 페이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벤트 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머물고 그 다음에 후 전환을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애지와 연결해서 구글 광고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 안에 뭐 견적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와 그 다음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바탕으로 견적 신청 완료에 대한 내용을 이벤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로. 그 다음에 구글 애즈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벤트로 정의한 그 견적 신청하기를 전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전환으로 정의를 해서 구글 애즈에서 그 전환, 저희 그 빠른 견적 신청 혹은 뭐 DB를 남기는 그 액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 우리 웹사이트,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그 커스터마이징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파악도 하고 양질의 트래픽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UTM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기준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다 정해주는 건 아니고 사용자 입맛에 맞게 그 하이어러키 그 체계를 그 별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었을 때 이 URL이 나오게 되죠. 이 URL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해놨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UTM 소스는 네이버 애드 PC로 이제 이 기기가 분류될 수 있도록 해놨고 UTM 미디엄에는 뭐 에듀윌 브랜딩 브랜드 서치 애드라고 해서 각 매체가 구분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다음 UTM 캠페인은 뭐 숫자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UTM 컨텐츠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 성과를 분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UTM 소스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잘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 소스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URL이 뿌려질 위치, 블로그면 블로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위치로 분류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캠페인 미디엄은 URL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배너냐, 검색 광고냐, 아니면 위젯이냐라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컨텐츠는 네, 그 다음에 이 캠페인 컨텐츠는 이 캠페인 안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갔었을 때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저희가 로우 데이터 뽑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저희도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UTM에서 설정했었던 그 소스, 매체, 컨텐츠, 그리고 이벤트 이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션을 발생해 시켰는가, 이벤트를 발생했는가, 구매를 했는가, 구매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내용을 별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시보드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대시보드랑 똑같은 내용인데 대시보드는 뭐 네이버면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성과만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 웹사이트 안에 모든 매체들의 아, 아, 아.
이 웹사이트 안에 이게 모든 매체들에 대한 성과들이 우리가 UTM을 통해 분류한 내용으로 집계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공유 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UTM 코드에 대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실무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시트는 그 파일 누르신 다음에 그 사본 생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만 그 편집 권한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트를 받으시면은 가장 먼저 파일 누르신 다음에 사본 만들기를 꼭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이 내용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에 이 소스, 매체, 캠페인, 컨텐츠, 키워드 이거를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정리를 한 상태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된 내용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좀 깔끔한 정리적인 차원에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무슨 광고를 하고 있지? 아, 파워링크 많이 하고 있지. 우리는 파워링크가 중요한 업종이니까. 아, 브랜드 검색 광고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메타 광고도 하고 있잖아. 메타를 통해 유입된 사람. 아, 근데 그럼 메타 광고는 이 미디엄을 어떻게 분류하지? 아까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미디엄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배너로 설정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SNS에서 모바일에만 노출시킬 거니까 모바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노출시킨 거는 이벤트 페이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브랜드 페이지에 메인으로 랜딩될 수 있게끔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분류해라 라고 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대분류, 중분류, 수호분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나누실 건지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누시는 게 좋겠다. 그건 정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본인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그래서 저희가 넣었던 게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광고, 메타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주실 때 여기에 웹사이트를 넣어주세요. 웹사이트. 그래서 웹사이트는 뭐 예를 들어서 www.ma04.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셀에서 이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넣으면서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파워링크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 측정해 볼 거야. 파워링크는 검색 광고지. 그리고 우리는 PC로 세팅할 거야. 그 다음에 컨텐츠는 메인으로 랜딩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파워링크에서 키워드별 URL로 하나하나에서 마공사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노란색의 컨텐츠랑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 거면 여기다가 그 O, 알파벳 O를 써 주셔야지 이 랜딩 URL에 이 내용이 확장이 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를 안 써도 사실 무방한 내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5를 체크를 해줘야지 여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를 넣어 주셔야지 이제 여기에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재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있을 경우 5 기입이라고 해주고, 나 여기다가 마공사라고 검색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마공사라고 뜨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보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검색 광고를 세팅을 할 때 우리는 키워드별 URL로 이 하나하나를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물론 대량 작업으로 옛날에는 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쿼리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마공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공사라고 치면은 이 URL이 있잖아요. 이 URL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공사라고 검색했을 때 그 URL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곧 마공사입니다. 이게 코드 값이 달라서 이렇게 메모장으로 들어왔을 때 노출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캡처를 해서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쿼리하고 마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변수 처리되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를 하신 다음에 안에다가 쿼리를 넣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운영을 한다,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검색어 값이 알아서 변수 처리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이 그 쿼리에 대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잠시만요. 파워링크에서 세팅을 하실 때 꼭 이 캠페인 설정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라는 그 기능을 그 네이버 파워링크 설정 탭에 들어가서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쿼리에 대한 변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실제로 가장 왼쪽에서 이렇게 기준, 본인만의 기준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한 대로 쭉쭉쭉쭉 이 URL, UTM 코드 쭉쭉쭉쭉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해서 광고를 운영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고, 이 함수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수, 이 내용이 뭐냐면 봐봐요. 이제 이게 뭐냐면 h3이 뭐냐면 그 URL이에요. 그래서 그 URL 뒤에다가 쭉 넣을 건데, 물음표는 딱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를 바탕으로 첫 번째 물음표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값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2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물음표가 이 랜딩 페이지 안에 물음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엔드 값을 넣을 거고, 물음표가 없다라고 하면 물음표를 넣겠다라는 내용을 자동으로 이제 엑셀 함수를 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TM 소스, 그 다음에 end를 하고 UTM 소스라는 텍스트를 기재한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 내용, UTM 미디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UTM 캠페인, 그리고 UTM 캠페인 이랑 UTM 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UTM 텀과 그리고 UTM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O 그리고 여기에 O라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만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한 엑셀 함수다라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좋겠지만 저희가 모든 엑셀 함수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실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만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실무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UTM 코드 제가 만들었던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설정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맞춤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UTM 컨텐츠랑 UTM 텀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값이 수집될 수 있도록 UTM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유니버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넘어갈 때 옛날에 자동적으로 잡혔던 이 컨텐츠랑 텀이 이제는 별도로 수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측정 항목에 대해서 맞춤 설정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파라미터 값으로 컨텐츠나 텀을 변수 처리돼서 넣을 건데, 그 내용이 이 맞춤 측정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맞춤 정의 보이시죠? 이 맞춤 정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맞춤 기준 만들기라는 내용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션 컨텐츠 옛날에는 자동 수집됐는데 이제는 자동 수집 안 되니까 우린 맞춤 측정 항목이 측정 기준으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측정하겠다. 그래서 세션 컨텐츠라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벤트 매개 변수는 컨텐츠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서 이 세션 컨텐츠를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션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션 키워드도 이제 UTM 텀 값으로 지정이 된 내용, 그러니까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봤었을 때 이 저희가 텀은 쿼리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측정이 될 수가 있도록 이 이벤트 매개 변수를 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맞춤에 대해서 세션 컨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레포트 보고서를 뽑을 때 이 맞춤에 세션 컨텐츠랑 세션 키워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벤트 수, 세션, 체류 시간 이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가져오면 저희 똑같이 이제 UTM 소스, UTM 캠페인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션 콘텐츠, 세션 키워드 이런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기에 자기의 입맛대로 그 사용자들을 분류를 하는 UTM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UTM 코드를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실 때 꼭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는 제가 이 댓글창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GTM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세팅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